안녕하십니까. 검도 MC 남자 직시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저 할 얘기 해야지. 캄보디아 얘기. 캄보디아 사태를 두고 쭉 지금 보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피해자도 있는데 가해자들,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뭐, 그러니까 피해자들 중에 이런 거 있죠. 원래 일하러 간다. 일하러 가는 걸로 갔는데 아닌 게 된 거고, 그리고 다른 거, 그 대포 통장 빌려주러 가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썰람님의 그 뭐지 운반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번 영상을 뭐 올려가지고 들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일이 5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그 대부분 일이 이제 대포 통장을 빌려주러 캄보디아에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일이 없어, 집에 있는데 아는 뭐 사람이 와서 야 너 대포 통장 네 명의로 빌려주면 한 달에 한 500씩 쓴대. 네 대포 통장 그 뭐지 쓰는 동안 한 달에 500이면 솔깃하잖아. 대포 통장? 그러니까 내 명의로 통장을 빌려주는 건데 당연히 나쁜 짓에 쓰겠지. 그렇지만 500을 버니까 뭐 우리나라는 좀 약간 금융 사기에 대해서 좀 약간 뭐랄까 좀 경각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너 캄보디아 가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물어보면 대포 통장 쓰는데 만약에 경찰이 널 안 찾겠냐? 찾겠지. 그니까 잡히면 대포 통장을 그만 못 쓰잖아. 그니까 너가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너의 안전이 보호받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면 아 그래 맞아. 한국에서 있을 때 내 대포 통장 내 명의로 대포 통장이 돌아다니면 그렇지 안 되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캄보디아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포 통장도 대포 통장이지만 보이스피싱이랑 로맨스 스캠에 이용당한 게 아니고 그걸 하라고 이제 협박당하고 안 하면 고문하고. 야 근데 나는 그 운반책이라는 사람도 좀 보니까 번듯한 직장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투잡을 뛴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아침에는 회사원 하다가 저녁에는 그런 투잡 때문에 운반책을 한다. 그게 아니고 그냥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가끔 이렇게 유튜버 채널 같은 데 보면 20, 30대 쉬었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나가서 뭐라도 해라.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리고 뭐 그러다 보면 거기서 좀 약간 아이디어도 생기고 뭐라도 볼 수 있으니까 뭐라도 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이제 좀 전문가들 나와서 이게 보면 이제 그렇죠. 그거는 좀 그거보다는 뭐 어떻게 설명? 되게 문장이 어려워서 갑자기 막 아침부터 소환하려니까 좀 힘든데 그래 가수 신해철님이 얘기했던 거 그 일부 공감합니다. 진짜 일부 공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이렇게 어디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다가 기름이 떨어졌어. 그러면 구조대를 불러서 다음 주유소까지 기름을 넣고 가서 다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목적지까지 가면 돼.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삶의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이고 그런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 기름 넣어주고 다음 주유소까지 가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 한 치 앞도 못 보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그거 기름 조금 넣어주는 거는 기억이 왜곡되는 것 같긴 한데, 기름을 조금 넣어주고 가라고 하는 거는 뭐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나? 아무튼 신해철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
그게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가서 뭐라도 해라, 경제의 발전을 해라, 돈을 벌어라, 뭐라도 하면서 돈을 벌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뭔가 좋은 멘트, 이렇게 멘토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라도 해라 하면 좀 약간 꼰대 같긴 한데,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집에 뭐라도 해라가 이제 꼭 돈을 벌어라 그런 게 아니고, 나가서 좀 보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아이디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호주에 오게 된 경우가 이제 롱롱 스토리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라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걸 떠나서 두 번째 파트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해야 돼. 너무 어렵다 이거 얘기하는 거. 근데 이 캄보디아 사태에서 피해자 구출을 지금 했다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뉴스 같은 거 보냈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아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은 적극 가해자라고, 저기 캄보디아 에서 송환된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일면 또 들어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그렇게 캄보디아로 이렇게 갔어, 피해자로, 그 대포 통장 그걸로. 근데 하다 보니까 얘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돈을 줬나 봐요. 한 달에 한 1,500만 원. 그러니까 얘가 맞들린 거지. 그래서 적극 가담자로. 근데 적극 가담자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적극 가담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한국에 가서 더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 나를 보내달라, 이 1,500만 원 받는 거에 너무 마음에 흡족하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왔을 때 경찰서를 가야지, 이 무식한 양반들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렸을 때 90 몇 년도쯤에 그 마카파가 있었어. 마카파 맞나?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인 거야. 얘네들이 3인조였나 4인조였나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게, 피해자로 잡힌 여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랜저를 타고 가는 중소기업 사장님인가 아니면 이사님인가를 잡았는데, 거기에 여자가 있었던 거야. 남자 여자. 근데 여자가 기지를 발휘한 거지. 나도 사실 가난한데 부자 사람들 보면 좀 기분이 안 좋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 범죄자애들이 그 여자한테, 근데 그 범죄자 중에 한 명이 그 여자 좀 마음에 들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네가 저 사람을 죽이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어쩔 수 없이 엽총으로 그 남자를 쐈대. 어떻게 보면 여자도 살인한 거긴 한데, 이게 안 죽이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위기에 의해서 어쩔 수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범죄자를 잡혔는데, 이 여자는 이제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로서 이제 보호를 받았다고. 혹시 잔당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여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깜빡을 안 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다 잡혀서 갔는데, 만약에 에이스로 거듭났어도 이게 불법이니까 얼른 한국에 와서 신고를 했었어야지. 그러면 그동안 1,500만 원 받은 거는 그랬다 치고 죄가 없어지잖아. 왜냐면 안 하면 죽인다니까. 고문받고 협박받고 고문받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돈 진짜 주네 그러고 진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일인데, 나쁜 일에서 이제 감옥을 가긴 하는 건데,
이제는 똑똑한 사람들만 일자리를 좋은 거 잡고 이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든가. 어른들이 뭐 했을 때 저 게으른 애들 집에서만 빈둥빈둥 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한 90년대 초반에 나 고등학생 때 뭐 인간시장, 인간극장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아저씨가 이제 지금의 내 나이보다 조금 젊은 아저씨가 이런 얘기가 좀 슬프네. 한 40 얼마 먹은 아저씨가 엄청 무거운 짐 같은 거를 막 3층까지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건설 현장의 그런 곤방은 아니고 약간 좀 배달 같은 건데 좀 막 그런 거예요. 좀 약간 힘을 쓰면서 하는 일인데 이 분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 다큐 같은 데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한 달에 얼마 법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200에서 250만 원 벌어요. 딱 이런 거. 근데 92년도에 그 뭐지? 200이면은 지금 200이 아니죠? 그건 딱 알겠죠? 엄청 많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힘든 일 같은 경우도 일이 있대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일이 없다던데. 그 유튜브 같은 거 채널 보면 뭐 개인이 뭐 이런 뭐 나와서 막 하는데 일이 없다고. 그 뭐죠? 휴먼 채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살아가는 얘기 같은 거 들어보면 요즘 69세 곤방 할아버지 그거 저도 잘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말고 다른 분 뭐 한 30 몇 살 되는 청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일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일이 별로 없대. 그러니까 다른 건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한국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대. 그래서 느끼는 게 제가 이 호주에 사는데 이 호주가 약간 느낌이 우리나라 IMF 맞기 전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호주도 조금 경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뭐랄까 한국보단 좀 수월해요. 일 잡기가 진짜로.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한국 같은 경우 만약 일이 없잖아. 그러면 20대 30대 되기 전에 분들 한번 나가서 뭐라도 한번 해봐 이런 얘기 들으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호주 같은 데도 한번 가보고, 그러니까 왜냐면 워킹홀리데이가 돼 있으니까, 비자 체결돼 있으니까 이런 호주를 쉽게 올 수가 있어요.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일본 갈 수가 있어요. 이 호주랑 그 워킹홀리데이 체결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왜 그러냐면 호주로 만약에 외국을 나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유학을 간다. 내가 미국 유학을 간다.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학 잘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호주 같은 경우도 쿼터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는 1년 체류할 수 있는 비자긴 한데 그게 굉장히 이득이 돼요. 저도 인생에서 뭔가 이 탈출구 이런 거를 이렇게 뭐랄까 찾을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뭐 이렇게 한국에서 좋은 직장, 좋은 직업.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은 어느 정도 돈을 받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길에서 휴지를 주워도 돈을 잘 받으면 좋은 직장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내가 무슨 허드렛 일을 해도 그거예요. 남이 아무 상관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직장을 옮길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해갖고 뭐 예를 들어 다른 산업계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탈리아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클럽에서 만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제 저보다 이제
3살이 어려요. 3살이 어려. 그래도 액면가는 저보다 형입니다. 예. 한번 유튜브 채널 한번 얘기해서 한번 올려볼까? 아무튼 그렇긴 한데, 이 친구가 메카닉이었어. 그러니까 정비사였어. 젊었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정비사로는 좀 힘들 것 같다, 살아가는 게. 내가 어떻게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이 늦은 나이에 대학교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처럼 대학교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엔지니어에서 일을 해요. 해군에서 엔지니어로 일해요. 무슨 엔지니어, 뭐 기계 점검하고 뭐 수리 같은 것도 하고 뭐 레이더 같은 것도 만진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 친구도 이혼을 했어. 그게 좀 안타까워. 아무튼 제가 이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채널을 이제 남자 채널인데 여자들은 잘 안 봐요. 남자 채널인데 이제 보시는 분들 보니까 40대 후반, 50대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선생님들이 만약에 주변에 20대가 뭐 조카 뭐 이렇게 있는데 잘 힘들어해. 한국 사는 게. 영어도 잘 못하고. 괜찮아. 오면서 배우면 돼요. 저도 영어 잘 못해. 저도 왔을 때 hey, hello, give me chocolate 뭐 이런 거밖에 못했어. give me hungry 뭐 이런 거. 영어 잘 못했어요. 지금도 영어 잘 못해요. 그냥 하는 영어만 하는 거예요. 그냥 쟤 아프다, 약 준다, 괜찮니? 이 정도. 제가 아니죠.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노인분들 케어하는 거 일하니까 이제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르신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거니까 제 만약에 이런 거를 뿌린다 그러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좀 지금 제가 이제 대본 없이 얘기하는 거라 이제 부드럽지 않은데 편집도 잘 안 하고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일하러 다니느라고. 지금 이런 영상은 제가 제 채널을 살리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검도 채널인데 검도를 많이 못하니까 지금 검도에 미친 남자긴 하지만 애들도 먹여 살려야지. 나도 뭐 밥 먹고 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검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채널을 죽이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영상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호주가 아직 IMF 맞기 전에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저 기억하거든요. IMF 맞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초반생이나 이런 친구들은 IMF 전후를 잘 모를 거야. 어떤지. 그리고 IMF 맞았을 때 그 참담함. 나는 그때 맞고 나서 휴가 이제 제대였는데 말년 휴가 나오고 제대하기 그 사이에 IMF가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 한 1개월 반, 2개월 정도 남겼을 때 말년 휴가 때랑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단지 외환보유고가 부족했을 뿐인데 그런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느낌이 크죠. 아무튼 캄보디아 사태를 보고 저는 느끼는 게 이 젊은 친구들이 진짜 방향이 이렇구나. 지금 한국은.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하여튼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온 친구들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이과. 그리고 나머지 좀 뭐 지잡대나 뭐 아니면 대학을 못 나온 친구들 이런 데는 좀 힘들게 일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아무튼 제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검도의 미친 남자 잭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알지? 감사합니다.